공시가격 현실화와 관련해서 주택토지실장께 질의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한 배경이 공시가격을 최대한 올려서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등 세금 폭탄을 때려 가급적 집을 사거나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즉 주택 수요 억제를 하기 위해 이것을 추진했지요. 공시가격 현실화는 적정 가격을 반영하고 지역별, 유형별 균형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동문서답하고 있다는 것은 본인도 스스로 잘 알고 계시죠? 이 프로젝트를 추진한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청와대, 국토부, 아니면은 다른 주체가 있었습니까? 누가 이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추진했습니까? 관련 법에선 국토부 장관이 이 계획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와대가 아니고 전 국토부 장관, 차관, 실장 등이 주도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서 국토부 장관이 적정화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했습니다. 청와대 지시도 없이 국토부 장관이 독단적으로 했다는 말씀입니까? 국민에게 세금과 부담이 늘어나는 일을 국토부 장관 단독으로 했다는 답변을 우리 국민들이 납득이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 공시 적정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관계 부처 또 대통령실과 협의 과정은 겹쳤습니다만 주무장관인 국토부 장관이 계획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도 도입 당시 국토교통부는 허울 좋게 범정부적으로 공시지가는 시세에 가깝게, 즉 90%까지 최대한 빨리 올리지만은 세금이나 건보료 등은 해당 기관에서 밴드, 즉 세율 조정이나 조정 계수를 적용하면은 국민 부담은 급격히 늘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했죠.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영혼 없는 공무원 답변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은 이 제도의 폐해는 추상적이나 감정적이 아니고 구체적이고 고통스러운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시 가격이 오르고 나서 본 의원이 기재부 장관에게 왜 세금 폭탄을 때리느냐, 공시 가격을 올리더라도 세율을 조정해서 세금은 급격히 오르지 않는다고 국토부 장관이 이야기하던데 왜 세금을 그렇게 많이 올립니까? 라고 했더니 공시 가격이 올렸는데 세금이 어찌 늘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따위 궤변을 늘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관님, 공시 가격을 올리더라도 세율을 낮추어서 세금은 급격하게 인상되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기재부 장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공시 가격이 올랐는데 어떻게 세금을 안 올릴 수 있겠습니까? 국토교통부는 어리석게도 범정부 운운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세금이 급격히 오르지 않는다는 그 주장은 부도수표, 공수표, 거짓말이 됐고 죄 없는 국민들이나 주택 소유자들은 증세와 건강보험료 대상에서 탈락 등 고통에 빠지게 되었죠. 예, 세금 부담이 과도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우리 국민이 원하고 정부가 해야 될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은 이거는 국민이 원치도 안 하고 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희 정부에서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목표 현실화율을 조정하고 목표 달성 기간도 조정할 계획입니다. 실장님, 청와대가 이걸 했다면 이해가 되지만은 지난 40년간 주택 가격은 상승, 정체, 하락, 또다시 상승, 정체, 하락의 사이클을 보여왔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는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는 누구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2, 3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주택 가격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을
추진했다는 점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유념하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 주택 시장이 급냉이 돼 가지고 언론 보도에서는 매매 가격이 공시 가격보다 떨어질 우려가 있다. 그러면은 그 공시 가격으로 세금을 내거나 건보료 대상에서 탈락된 분은 야, 이거 억울해서 사람 살겠나? 매매 가격보다 공시 가격 세금 기준이 더 높다는 이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야? 하루 앞도 안 내다보고 이런 식으로 공시 가격을 올려도 되는 거야? 라고 불만을 표출을 하실 텐데 이 공시 가격과 매매 가격의 역전 문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예, 뭐 의원님 하신 것처럼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목표 현실화율을 하향하고 목표 달성 기간도 조정해서 이런 매매 가격보다 공시가격이 높은 점을 적극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렴주구라는 말 아시죠? 네, 맹자는 정치의 요체를 박세렴, 생형별, 세금은 낮추고 형벌은 간단하게 하는 것이 정치의 가장 기본이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하에서 국토교통부는 얼토당토 않는 공시지가 현실화라는 제도를 들고 와서 가렴주구라는 행정권 남용을 한 잘못을 인정하시죠?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사과하십시오. 보충 질의 때 계속하겠습니다. 이병훈 부사장님, 예. 허그는 아직도 주택건설 시 고분양가 심사를 해서 적정 분양가를 결정하고 있습니까? 예, 정부 규제 지역만 조정 지역하고 투기 과열 지역 수기 지역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경기하고 인천하고 세종 등만. 그 3년 분양가- 전에 서울에 있는 네. 모 아파트 분양가를 시세는 4천만 원이 넘는데도 2,790만 원으로 책정을 해가지고 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은 해산되고 공사는 지연되고 당초 입주 예정일보다 훨씬 늦게 입주하는 그런 고통을 안겨주었죠. 예,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멘트, 철강 등 건설 기자재와 노임이 급상승함에 따라 건설비가 당초 예상보다 수십 프로 급등해 버렸죠. 예, 그렇습니다. 한 가구당 피해액을 1억만 잡아도 1조가 넘는 피해를 입힌 이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비극적 참상에 대해서 허그는 최소 한도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예, 본 의원은 허그는 분양가를 산정하는 이 업무가 본연의 기능도 아니고 또 시세와 동떨어진 분양가로 시장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허그는 허그의 본연 기능만 하고 자기 기능도 아니는 이 일은 하지 말라고 주장을 했는데 왜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고분양가 심사 제도는 사실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서 작년부터 3회에 걸쳐서 심사 기준을 합리화했고 그래서 보증 그 가격이 많이 그 사업자 불만이 없는 점이 현실화됐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걸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저희가 공사에 분양 보증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될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양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분양가를 판단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그 엉터리 기준은 좀 고쳤습니까? 예,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업계 의견을 반영해서 3번이나 고쳤고요, 작년부터. 그래서 지금 가격 수준이 시세 수준이 과거에 그 70에서 40% 정도였는데 시세 대비해서 지금 90% 정도 수준까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에게 과거의 기준은 이거였는데 새로 이런 기준을 적용해서 허그가 제시하는 분양가가 시세의 90%다라고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과거의 기준은 뭐였고 새로 만든 기준은 뭡니까? 과거의 기준에서 저희가 그 시세의 90% 수준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결국은
어떤 시세에 근접하게 고분양가 심사를 함으로써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부분이고 저희가 설명을 더 효과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사장님, 예, 앞서 말씀드린 그 아파트의 분양가 기준을 뭘로 했냐고 물었을 때 가장 가까운 인근 지역 아파트의 분양 가격을 주로 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 인근 지역이 1년이나 2년 전의 경우에는 시세와 흡사하지만은 1, 2년 전에 기준이 없을 때는 5, 6년 전에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건설 기자재나 노임 단가가 올라갔다면 이 올라간 단가는 반영해주고 있습니까? 예, 지금 올해 6월달에 제도 개선하면서 그런 것들을 개선했습니다. 뒤에 본부장님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허그가 1년에 분양 가격을 심사해서 적정 분양가를 결정하는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1년에? 예, 지금 그 2016년도 이후에 지금 한 700건 정도 심사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연간 100건 정도 됩니까? 예, 뭐 규제 지역이 이렇게 확대되거나 축소되거나에 따라서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지금 규제 지역이 대부분 이제 지방은 다 철폐가 됐기 때문에 또 서울은 분상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또 고분양가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앞으로 줄어들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문제로 해서 더 이상 민원의 대상이나 국민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